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건너 북한은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관심이 있는 모양입니다. 미 대선 향방에 따른 한반도의 운명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미국 사실상 대선 후보들에 대한 북한의 시각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북한의 김정은을 향해서 가학적인 독재자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어떤 선전 매체를 통해서 힐러리를 우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좀 평이 박하다 서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힐러리를 우둔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힐러리 그러면 웬만한 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그만큼 똑똑한 여성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변호사 출신의 상원의원, 국무장관까지 했고 이번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잘하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인데 우둔하다고 표현했다면 북한은 그 정도의 여성이 우둔한 정도로 보여지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그러게요. 드는데 네. 아마 그것보다는 트럼프를 현명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북한의 필요, 북한의 요구에 우둔하다. 네.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 같이 그렇게 자기들 원하는 걸 좀 해줬으면 하는데 아시다시피 힐러리는 민주당의 후보고 지금 민주당 오바마 정부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최고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어떻게든 깨기를 원하고 또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연습 중단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동맹을 강화시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입장에 있으니까 더군다나 김정은에 대해서 가학적인 지도자라고 얘기를 했다면 북한으로서는 힐러리를 어떻게든 깎아내려야 김정은을 향한 충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뜻에 반하면 우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현명한 정치인이다, 선견지명이 있는 후보다 이렇게 짚어 세웠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이제 문장모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트럼프가 조금 더 많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를 한국이 100% 돼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라든가 또 그렇게 돼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은 개입하지를 않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은 미치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김정은과 대화를 하겠다. 단 북한은 가지 않고 김정은을 어디 밖으로 불러내서 대화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트럼프가 되는 게 힐러리가 되는 것보다는 낫다. 힐러리는 정말 매파거든요. 강경파고. 그런데 어떻든 트럼프는 대화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처음에 될 때는 대화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대권을 잡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 번도 대화 안 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안 했죠. 그래서 트럼프도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 트럼프는 잘 모릅니다. 외교에 대해서는 전혀. 그분이 이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특히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못 사는 백인들이라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흑인들을 싫어하고 히스패닉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또 미군이 해외에 주둔하면서 많은 돈을 쓴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든가 나토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돈을 전혀 대지 않고 미국이 모든 돈을 대서 그 나라들을 지켜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고 사실은 저도 잘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나 대한반도 정책이 아직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북한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발언만 놓고 보면 트럼프 후보의 발언들이 북한의 구미에 더 맞나 봅니다. 어쨌든 미국 대선이 지금 사실상 본선 레이스로 전환을 했는데 북한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런 발언들을 조금씩 내놓고 있는 거 보면 힐러리와 트럼프 나아가서 좀 미국을 떠보는 건 아닌지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네, 물론 북한으로서는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미국의 대선 결과가 결국 미국의 대북 정책, 대한반도 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어떤 생존이나 정권의 안정성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어떻게든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북한의 선전 매체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들 가지고 미국은 이렇게 저렇게 반응을 하거나 네.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상황을 보면 과거의 경우를 보면 북한이 은근히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지도자들을 조금 더 그래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과거의 카터 대통령이라든지 클린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민주당 출신이고 특히 카터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철수, 감군 이런 거를 주장했던 분이고 클린턴 당시에도 보면 북한과 대화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민주당을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네. 또 공화당 부시, 아들 부시가 들어왔을 때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강경한 대북 정책을 그렇죠.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좀 더 선호해야 되는데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북한도 나름대로 미국 대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거기에 뭔가 영향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사실 트럼프 후보가 조명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좀 닮은 구석이 있다 이런 건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공통 분모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공통 분모가 있기도 하고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 힐이라고 미국 대사도 한 분이 이제 비교를 한 것 같은데요. 네. 같은 점은 아마 좀 예측 불허다. 김정은도 예측 불허한 행동들을 하고 트럼프도 예측 불허의 행동을 하는 거고 김정은도 이제 소위 금수저다 그렇게 얘기한 제가 볼 때는 다이아몬드 수저인데 어쨌든 금수저 같은 그런 이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고 트럼프도 많은 유산을 아버지부터 물려받았다는 이제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김정은은 널뛰기를 하는 것 같지만 기본적인 어떤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김일성, 김정일이가 했던 그 노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핵을 계속 증강시키는 이런 것들은 예측 불허의 행동이 아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행동이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전통적으로 최소한 세계 1차 대전 이후로 미국이 취해왔던 개입주의, 그걸 완전히 뒤엎어가지고 미국 우선주의로만 가겠다. 그러니까 신고립주의다 말이죠. 다른 나라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 다른 나라 일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전혀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주의와는 다르고 그런 측면에서 과연 당선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제 그런 게 전혀 다릅니다. 그다음에 트럼프는 아직은 대통령 후보일 뿐이지 대통령도 아니고 근데 김정은은 지금 완전히 천황폐와 같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렇죠. 네. 정책을 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향이 좀 비슷하다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질적으로 또 트럼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쨌든 그 대통령 후보거든요, 공화당. 근데 저기는 완전히 전체주의. 네. 그래서 전혀 저는 좀 다른 비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다른 점이 훨씬 다른 더 점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은 어쨌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선전 매체를 통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섰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은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트럼프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현학봉 주 영국 북한 대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We don't take it as a meaningful one. We see it as nothing but dramatics of a popular actor to create a juncture favorable to his election campaign.
네,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지지하면서도 그 말에는 좀 진정성의 의문을 표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앞서 얘기를 나눴던 트럼프 지지하는 듯한 그런 발언하고 지금 보여주신 이 현학봉 주 영국 북한 대사의 발언하고 시차가 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현 대사의 발언이 조금 앞에 시계열적으로 좀 앞에 나온 얘기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대사, 이 지금 영국 대사의 말에 조금 더 무게를 더 싣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어쨌든 북한을 대표해서 나온 대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나온 그 북한 선전 매체에 나온 조선의 오늘에 나온 그 내용은 이제 중국의 북한학자 한용묵이라고 하는 사람의 논설에서 이제 따온 네.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 지금 전 교수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 때와 또 대통령이 된 뒤에는 조금 달라지거든요. 네. 후보 때는 표를 얻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전향적인 그런 언급을 하지만 이제 그 대통령이 되면 네.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법과 제도 테두리 내에서 여러 가지 행동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포함해서 전 국제사회의 이 공통된 인식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서 근본적인 그런 방향을 바꾸어서 틀을 깨는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현학봉은 현실을 직시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북 적대지 정책을 취해왔고 네. 그 적대지 정책이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한 근본적인 이유다. 그래서 그 책임을 미국으로 전가하는 그런 발언을 지금 여기서 다시 반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대선 후보들이 지금 하는 말들이 짚어주신 것처럼 대통령이 되면 또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북 정책, 더 크게 보면 뭐 한반도 정책이 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득실을 따져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힐러리가 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대북 제재를 하고 있고 강도 높게, 그게 지금 한미일 공조가 제일 잘 되는 게 그런 상황에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힐러리도 마찬가지로 대북 제재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고, 물론 제재를 하면서도 이란식 해법을 또 찾기도 합니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그런 얘기도 또 한편으로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떻든 박근혜 정부에서는 힐러리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야당이 만약에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제재를 강하게 하는 그런 대표가 되면은, 그러니까 대표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이게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언제냐면 김대중 정부와 아들 부시 정부 때 굉장히 부딪혔습니다. 아들 부시 정부가 2001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김대중 정부 약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동안 굉장히 많이 부딪혔고, 겨우 지금 아들 부시가 방안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논쟁을 했다 할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오랫동안 하고 설득을 해서 도라산에 갑니다. 도라산에 가서 친목에다 이제 사인을 하긴 하는데, 부시 당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이해가 됐다. 왜 햇볕 정책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그래서 도라산에 같이 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마찰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힐러리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제 상대가 되지 않을까, 우리 정부로서는. 특히 박근혜 정부는 그런 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트럼프는 지금 물론 김정은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FTA 재협상까지 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부가, 우리 정부가 되든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변수가 상당히 많군요. 자, 이렇게 북한이 미국 대선 레이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남측을 향해서는 협박성 대화 공세를 벌이더니 이번에는 수위를 조금 더 높여서 색다른 제안을 해왔습니다. 자, 북한이 보낸 호소문 들어보시죠. 우리는 온 결의의 뜻과 힘을 합쳐 현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 관계와 저국 통일 비협 수행에서 획기적 전환을 일으켜 나가려는 절절한 염원으로부터 저국 해방 이른 한돌을 맞으며 전 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북과 남의 당국, 정당, 단체 대표들과 명망 있는 인사들을 비롯하여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문 의원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군사회담을 벗어나서 더 넓은 차원에서 대화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의도라고 보시나요? 네, 이제 형식상으로는 그렇죠. 네. 군사회담은 남북 간의 군 당국 간의 회담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번에 북한이 들고 나온 전민족적 통일 대회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북한이 당국은 물론이고 네. 정당과 단체 대표 또 명망 있는 인사들이 모두 모여서 민족의 뜻을 모아가지고 뭔가 정세를 완화시키고 남북 관계의 새 출발, 통일의 출로를 열어가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미 연합연습, 전쟁 연습을 중지하고 연방제 통일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북한이 이 시기에 이걸 들고 나왔느냐? 제가 볼 때는 첫째는 당 대회 때 김정은이가 직접 언급한 겁니다. 총화, 그다음에 네. 당 이 결정서에서 통일과 남북 대화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의 지시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하나가 있고 또 8.15를 이제 앞두고 네. 8.15가 이제 이제 한두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이 8.15를 앞두고 이제 그동안 북한이 펼쳐왔던 대남 통일전선 전술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은 이미 1973년도에 김일성이가 조국 통일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면서 그때 이미 대민족회의라고 하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벌써 몇 년 전입니까? 40년 전 아닙니까? 40여 년 전에 소위 대민족회의를 제안한 뒤에 그로부터 계속 이름만 좀 바꿔가지고 매번 뭐 8.15라든지 적절한 계기를 통해서 그 회의를 제의하면서 일종의 우리 남남 갈등, 우리 내부에 보면 북한을 두둔하고 친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도 있고 남남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대화 제의도 마치 아주 통 큰 제안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국민들을 현혹하는 그런 제의의 저는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핵 공세를 덮으려고 하는 국면 전환용 상투적인 협상 전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만 바꿨지 어쨌든 비슷한 선전 공세의 일환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이렇게 끈질기게 대화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짧게 정리해 주시죠. 예, 우리가 뭐 대화를 회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난 거고 저 사람들이 계속 이제 쓰는 게 통일전선 전술인데 우리가 역통일전선 전술을 써야죠. 지난 4월달에 13명의 그 북한의 여성들 식당 유경 식당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넘어왔고 이번에 또 3명이 또 넘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넘어올 수 있던 게 뭡니까? 해외 나가서 보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교육받은 것하고는 다른 그런 굉장히 충격이 큰 거죠. 문화적 충격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제재가 또 되니까 성과도 올라오지 않고 또 문책을 받을 것 같은 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접해야 되고 남한과 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수록 좋다. 정말로 북한 붕괴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접촉을 많이 늘리고 우리가 피할 필요는 없고 역사적으로 봐도 정부 간 대화에 있어서나 비정부 간 대화에 있어서나 항상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8.15 선언을 통해서 이제 대화 있는 경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화 국면이 조성이 됐었거든요. 비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범민연이라든가 우리민족주의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다 남한의 제야단체에서 만들어준 용어를 북한이 그걸 수용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권을 잡고 계속 대화를 하면은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